오케이. 자, 등장을 체크하면서 갑니다. 1번. 자, 첫 번째. 36페이지. 36번. 36번입니다. 현대 소설입니다. 잠깐만. 나는 나 동네. 자, 무조건 나가 등장하면 내가 외우랬죠? 첫 번째 1번 무조건 1인칭 서술자다. 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등장 인물이 서술자다. 네, 같은 말입니다. 등장인물이 서술자다. 또 다른 말로 또 기억하세요. 서술자가 소설 작품에 직접 드러난다. 네,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직접 드러난다. 같은 말입니다. 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1인칭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야? 주관적이다. 그래서 1인칭 소설에서 객관 어떻게든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주관입니다. 세 번째, 나의 심리는 굉장히 잘 드러난다. 하지만 상대의 심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추측합니다. 나의 심리는 단정적으로 말하고요. 그랬다, 싫었다, 좋았다 하고 상대방의 심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1인칭 주인공이냐 관찰자는 시험 문제 안 물어봅니다. 예,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1인칭 주인공은 내가 주인공이고 1인칭 관찰자는 다른 사람이 주인공인데 내가 뭐야? 전개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나는 온몸이 그늘거리고 처음에는 천천히 돼요. 자, 쑤셔서 잠은 진드거니 누워있을 수도 없었다. 무슨 핑계를 대고 나갔던가는 집중하세요. 기억해낼 수 없다. 누가? 내가 다시 결혼잔치가 끝나갈 무렵 잠이 안 온 거야. 잠이 안 와서 석궁내 마당으로 달려 들어갔다. 통째로 내모세요. 왜 내모셨을까? 일단 왜? 공간집행이 석궁내 마당으로 간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 밤마당의 모닥불은 거의 사위란 말이야. 좀 꺼져버리고 사람 하나 얼씬하지 않고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말을 쉽게 읽으면 풍장 소리가 풍장이 풍악이겠죠. 왜요? 뒤에 와자 다음에 노래가 나오니까 보세요. A와 B, A 그리고 B 되면 항상 요거와 요거는 항상 뭡니까? 네,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풍장이 뭔지 몰라도 노래가 있으니까 그럼 음악 소리구나. 음악 소리와 노래 소리는 살인문 울타리 안에서 울려 역시나 마당에는 아무도 없는데 노래 소리는 살인문 울타리 안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자, 살인문이네와 무슨 문이었어요? 기억나죠? 무슨 문? 초가집 대문을 살인문이라는 거야. 자, 여전히 누군가가 소리를 부르 소리 밑줄 소리 뭐야? 노래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멍석 너댓님에게만한 조그만한 앞마당에는 어른들이 겹겹이 둘러서서 모두가 엉덩이를 궁식궁식. 자, 음성 상징어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음성 상징어 넣으면 무조건 뭐야? 리듬감, 생동감 외워도 좋습니다. 음성 상징어니까 음성. 엉덩이를 궁식궁식 들썩대며 그러나 하나같이 군소리를 참고 눈과 얼굴로만 흥겨워하고 있었다. 여기까지 정리해봐. 마당에 갔다. 마당에 아무도 없었다. 근데 울타리 안에는 뭐야? 음악 소리가 울려
울려 퍼지고 있었다. 가봤더니 사람들이 뭐야? 즐거워하고 있었다. 자, 전체 분위기 플러스 마세요. 플러스 좋은 분위기구나. 네, 그 다음에 누구 음성이었을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구성진 음악은 석탄 백탄 타는데 노래입니다. 연기만 펑펑 나는데 이내 가슴 타는데 연기가 하나도 안 나는데 뭐 이런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어때요? 노래가 어때요? 수준 높은 노래 같아요? 좀 유치한 노래 같아요? 좀 유치하죠? 유치한 노래가. 네. 나는 키가 모자라 밑줄. 그러니까 밑에 나이가 좀 뭐야? 어리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사람 다리만 빽빽한. 자, 또 통째해보세요. 쪽마루에 비비대고 올라가 넘어다 보았다. 네모. 그러니까 마침에 마당으로 갔다가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마루 위에 올라갔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그리고 놀랐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자, 놀랐다. 주의를 집중시키죠? 이제 새로운 사건. 한 손으로 주한상 테두리를 두들겨가며 노래하는 어른. 눈과 코가 크다. 묘사입니다. 묘사. 음성 또한 굵직한 신사. 바로 아버지였다. 미쳐.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나는 가슴이 벅차올라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너무 놀랬다. 나의 심리가 잘오고 있습니다. 황홀하기도 하고 의심스럽기도 해서 얼마를 두고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분명 그래도 우리 아버지였다. 당신 동글빼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를 말하는 것. 어처럼 3인칭 존칭입니다. 2인칭이 아닙니다. 당신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도취된 모습이게 됐다. 그럼 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것은 뭐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가 부르겠다. 깜짝 놀랐다. 자, 보자. 우선 석공내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답니다. 또 두 번째, 노래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눈에 보인 그대로다. 아버지는 안팎 동네 어느 누구네 집에도 울타리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아버지였다. 근데 석공내 집에 울타리에 들어가 있었다. 일가 친척간인 한산 이가로서 노인을 모시는 집안이거나 당내 간에 사랑이라는 더러 출입이 있었을 따른 그 정도만 뭐 들어갈 정도고, 그것도 울타리 안에 발을 들인 일은 한 번도 없는 터입니다. 그랬으니 하물며 전에 일갓집, 잠깐만요 주세요. 일갓집 행랑살이를 했던 사람의 집이 아니겠던가 믿죠. 일갓집 행랑살이 하던 집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야? 신분이 좀 뭐야? 낮았대. 그렇게만 얘기했네요. 아니 하물며 우리 아버지는 원래 남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남의 집 울타리도 가지 않는 점잖은 분인데 하물며 뭐야? 아니 신분이 낮은 사람의 집 아닌가? 거기에 들어갔단 말이야. 신성한 동글빼이는 덩실어지 춤을 추고 아버지의 맞은편에 꿇어앉아있는 석공 동글빼이는 연방 싱글벙글 웃어가며 소슴소슴하는 신명을 어쩌지 못해서 답답한 편에 답답하다 밑줄?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흐름상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예. 흐름으로 읽어라. 너무 좋아. 답답했다. 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요란스러운 박수가 터져나오고, 자, 신서방이 두 손에 술잔을 받치더니, 자, 신서방 동글빼이, 석공 동글빼이 준전을 기울였다. 아버지가 술잔 받아들자 신서방이 일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때 또 한 번 크게 놀랐다. 왜? 다시 뜻하지 않게 아는 일이 벌어졌다. 왜요? 그 소리에 아버지가 댄싱 춤까지 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미쳐. 그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할아버지 앞에서는 항상 무릎을 꿇고, 자, 지금 우리 소설 처음 하는 거야. 36번 문제에 합니다. 자, 공손하기가 몸쪽과 다름이 없었지만 천하씨 앞에서는 단란하고 저렇게 웃더라도 결코 이빨을 보인 일이 없는 근엄한 아버지였다. 그리고 한내천 백사장에 강연장이 설치되면 떠내기 장돌배까지도 전천의 강입니다. 가게를 걷어치울 정도로 수천 국민이 아버지가 강연만 하면 엄청난 사람이 모여든답니다. 예, 그런 마련이었으면 산천이 들렸다 놓였다 쉽게 불붙듯 웅변했는데 누가? 우리 아버지가 그때마다 청주부터 천둥보다 우렁찬 환호와 박수할지를 얻고 아버지가 알던 모든 사람들한테 선생님이라는 경칭을 받았던, 나로 치면 저만큼 멀리 보이는 리스펙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단 말이야. 어찌 그럴 법이 있단 말인가. 남의 집 울타리 안을 출입하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댄싱까지 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설마 여기까지가 이제 중량이 없으니까 좀 잘랐단 말이야. 잘라가지고 39번 문제를 바로 풀 수 있거든. 자, 이걸 카메라로 만약에 찍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뭡니까? 기역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쪽마루로 가야 되겠지. 디귿이 쪽마루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역, 니은, 디귿은 100% 맞아요.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4번으로 압축. 자, 이제 4번을 잡으려면 그 쪽마루에서 가운데 니을은 뭐야? 술 먹는 거죠. 요 니을 건너편이 미음이에요. 그래서 술 먹고 있는 장면 건너편 이야기가 나오냐 안 나오냐만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본 계속. 조금만 조금 천천히. 자, 가자. 신기함과 경이로움, 놀라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나는 몹시 당황했지만 그런 당황스럽고 거북스러움도 메모로 가셔가고자 가셔지고 밑줄. 가시단 말이 뭐야? 사라지고 있었다. 자, 기억에 들어간 말은 이따 하겠습니다. 먼서 테두리에 둘러있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함께 어울려 댄싱을 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작대기, 막대기와 새끼줄을 던진 쌍내아베 동글빼이, 복산아베 동글빼이, 덕산이 동글빼이, 조페랭이 동글빼이 누구보다 흥겨워서 몸부림치고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흥금에 감싸서 흐른 밤이 얼마나 되었을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배웅을 뒤에 두고 나는 아버지 뒤를 따라서 집으로, 집 네모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전체로 어때요?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 밑줄. 자,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기 하는 게 그만큼 아버지를 막으세요. 리스펙, 존경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 그림자를 밟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뒤쳐져 걷고 있었는데 그림자가 너무 길다고 느껴져 불현듯 하늘을 봤더니 다른 어느덧 자리를 거의 다 내놓아 겨우 앞치마만한 하늘을 두른 채 왕수나무 가지 틈에 머물고 있었다. 저 밤이 되었다. 시간이 흘렀으며 뒷동산 솔수포미와 부엉이만이 잠 못 들어 두들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아버지는 사람 앞에 이르도록 헛기침 한 번 없이 여전히 근엄한 모습을 유지했고 나는 버긋하게 옆으로 지쳐놓은 대문을 돌적이 소리 안 나도록 조용히 열고 닫으며 집으로 들어가 이내 고난잠에 푹 빠져버렸다. 이튿날 네모 이제 새로운 사건입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불이가 질펀하게 한강에 더해 오줌 쌌어요. 아랫도리가 걸레처럼 칙칙했습니다. 하지만 쪽팔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라고 집에 누워있다 보니까 그 바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다. 봐. 아따 30년을 모시면서 보기를 처음 보겠다. 아마 평생 처음이실걸? 어머니 동글빼이의 음성이 방 안에 들려오고 있었다. 아이고 잠인 줄 알았는데 아시더유? 옹점이 동글빼이가 대꾸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께서 평생 처음 봤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날 밤 아버지가 손수 행한 바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다. 근데 뭔데? 귀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한쪽 발을 헛디뎠던 일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양말 한 짝이 마당가 우물도랑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다. 어쨌든 그날 밤에 있었던 아버지의 행동은 오랫동안 우리 동네의 큰 화제거리다. 왜요? 아버지는 그렇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화제거리였다. 모두들 처음이며 아울러 마지막일 터임을 미루어 볼 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안 그러겠지만요. 그래서 나는 석공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밑줄. 석공에 대한 추억이 떠오른다고 보니까 여기 있는 서술자는 뭡니까? 어린 나이가 든 거야. 나이가 든 뒤에 이제 어릴 때를 떠올리면 내가 어릴 때 즐겨 놀았던 마당으로서의 느낌보다도 나의 아버지가 평생 한번 어렵다 객스럽게 약간 싱겁게 놀아보신 장소라는 것에 소중함이 느껴져서 내가 이거를 씁니다 라고 약간 수필 비스무리하게 쓴 소설입니다. 자, 바로 갑니다. 내용부터 할게. 자, 38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이제 아버지의 정기문입니다. 자, 이어질 내용. 자, 보기 잘 보세요. 자, 시조 갑니다.
검정새 작다고 붕새야 비웃지 마라. 붕새는 어떤 새일까? 나는 여러분요 모르는 거 안 물어봅니다. 안에서 만들어야 돼. 붕새는 어떤 새? 큰 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항상 그렇게 읽을 줄 알았다고 해야지 붕새가 뭔지를 기억을 떠올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큰 새야. 자, 어떻게 웃지 말라고? 비웃지 마라. 왜? 구말리 높은 하늘에 너도 날고, 너가 누굴까요? 붕새 너도 날고 저도 난다. 저가 누굴까요? 검정새도 난다. 봐. 새의 사이즈는 뭐야? 같아 달라. 다르지만 하늘을 나는 건 뭐야? 똑같다. 해석 잘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두어라. 감탄사 필요 없어. 하늘을 나는 새는 한 가지다. 뭘까? 크기는 달라도 뭐야? 하늘을 난다는 사실은 뭐야? 똑같으니 그나 검정새나 너나 붕새나 뭐가 다르겠냐? 서리법이죠? 헤이, 방금 읽은 시조의 주제 말해봐. 다르다 같다고? 같다. 차이 없다. 이게 주제야. 자, 간다. 너 잡아. 지금도 우리 집 벽에 걸려있는 이 차이는 없다, 모든 게 똑같다라는 내용의 시조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이용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이 차이가 없다, 똑같다라는 시조를 읊으시면서 스스로 몸가짐을 가다듬고 하셨다. 제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까? 아버지 정기문이면 아버지는 뭐야? 남을 차별했다 아니면 똑같다? 뭐? 똑같이 대했다. 이야기가 100% 들어간단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못 잡으시면 선지는 1번부터 5번까지 길죠? 이걸 다 읽어야 돼. 하지만 지금같이 뭐야? 차이가 없다, 똑같다는 것만 잡으면 답을 금방 잡아낼 수 있습니다. 1번 땡, 자기 관리는 관계없다. 2번 처음이자 마지막에 아버지 행동이다. 땡. 3번. 자, 3번은 답입니다. 왜요? 자, 전통적인 신분 질서를 의식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는 행랑살이 하던 사람의 집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아버지는 통념을, 신분 질서라고 하는 통념을 넘어서는 용기와 포용력을 보여주었다. 차별하지 않았다. 답 3번.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때요? 약간 그 IQ 테스트 느낌이 좀 강하죠? 지금보다 좀 그래요. 옛날에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 아버지는 특별한 신분이다, 뭐 정치적이다. 뭐 5번 뭐 아버지는 친화력, 공적으로는 엄했지만 사적으로는 기업이었다. 뭐 말은 또 번뜩하지만 내용에 안 맞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7번 사건의 관찰과, 자, 관찰, 어릴 때 관찰과 직접 아버지에 대한 직접 본거하고, 이번 항상 선지 읽을 때 본문과 연관시켜야 됩니다. 서술, 세방 아버지의 본거는 뭐야? 어릴 때. 이 소설을 쓴 거는 뭐야? 나이가 들어서. 시간의 간격이 보이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맞죠? 본거는 어릴 때, 쓴 거는 지금 썼으니까, 예, 일어난 사건과 소설을 쓴 거 사이에는 뭐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자, 2번 사건에 대한 정보 전달자 누굽니까? 나잖아. 나. 이 나가 장면별로 가릅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입니까? 나입니다. 답은 2번. 3번 초점이 되는 인물 누굽니까? 아버지. 아버지를 형상화할 때 묘사한 적이 있어. 맞습니까? 예. 눈이 크고 코가 크고 뭐죠? 예. 자, 4번 공간적 배경의 속성이 그럼. 자, 공간적 배경의 특성이 어떤 거 말할까? 신분이 뭐야? 낯선 사람의 집. 이게 포인트예요. 그 특성이 사건의 의미, 아버지가 그런 집에서 뭐야? 노래하고 춤까지 춘 것에 대한 의미와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까? 예. 4번 선지가 아주 좋았어요. 5번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그 아버지의 특성이 드러난다. 맞습니까? 예. 처음에는 누군지 알았으면서 몰랐지. 하지만 점점점 치중을 듣다 보니까 뭐야?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답은서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보기와 같은 접근 방식. 요즘은 잘 안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한동안 잘 물어보다가 이거 안 물어본 지가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잠깐 알려줄게요. 제가 지금 봐요. 우리가 소설이 있잖아요.
이거 내가 비평에 대해서 말이죠. 비평. 네. 이 소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신가요? 이 소설을 쓴 작가와 관련해서 작가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관련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어떤 겁니까? 비평을 하게 되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 1번 표현론입니다. 표현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의 비평입니다. 이 두 번째, 이 소설이 창작된 어떤 시대 배경, 시대나 배경, 네. 이 소설 창작과 관련된 시대와 배경, 이런 걸 관점으로 해서 비평을 가하게 되면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다른 말로 모방론입니다. 이 용어를 알아두세요. 인문에 잘 나와요. 비문학에. 관점입니다. 세 번째, 이 소설을 읽은 독자 입장과 관련된 이런 방식으로 소설을 비평하는 것은 세 번째, 효용론적 관점, 효과, 독자에게 주는 효과, 효용론, 다른 말로 수용론이에요. 수용론. 마지막으로 이 1번 3번 다 필요 없이 소설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비평하는 것. 소설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비평하는 이런 관점을 절대주의 비평입니다. 절대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밑에 정리해줄게. 우리가 하는 비평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어 첫 번째가 외제적 관점의 비평. 외제적 관점이라고 하면 전체를 표현한 외적 관점. 외제적 관점의 비평이고요. 니은 내적 관점의 비평이 있습니다. 외적 관점의 비평이 바로 1번부터 3번을 말합니다. 이거는 4번에 아직 괜찮지. 내적 관점은 바로 4번을 말합니다. 요거는 구공부하는 아주 기본입니다. 이건 당연해야 되고, 아마 이런 내신 시험 볼 때 공부 당연히 했죠? 1학년, 2학년 때 100% 시험 나와요. 네. 당연히 물어보고, 이걸 안 물어보고 수능을 갈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한때는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요. 매년마다 물었는데, 아니, 안 물어본 지가 7, 8년 됐거든. 그거 왜냐면, 이제 애들이 너무 다 아니까. 너무 많이 알면 안 물어보고 싶잖아. 내 말처럼 사람들 뭐라서 퀴즈 내면 상대방이 엿 먹는 거 내고 싶지, 뻔히 아는 거 안 내고 싶잖아요. 다 아니까 안 되는데 또 모릅니다. 내년에도 약간 쉽게 된다 해버리면 또 혹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행한 게 선생님은 수능 1회부터 강의한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다 해봤기 때문에 선생님은 수능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이 9월달에 뭐 어렵게 나온다, 쉽게 나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놓을지 선생님이 이미 수능이 다 되어 있으니까 쉽죠. 근데 지금 데뷔한 사람들은 이때 문제를 전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연관성을 연결 못 시킬 겁니다. 예. 이상한 문제 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형한테 일단 요거 남은 문제 다 끌고 줄 거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 약간 쉽게 놓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 9월달에 봤는데 과거로 돌아갔다는 순간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10억 원어치 문제가 있어요. 한 10억 원이 넘어요. 그 문제량이. 그 문제를 선생님이 싹 풀 생각입니다. 뭐 다 줄지 모르겠지만 많은 양을 풀어줄게요. 예. 그러면 이런 거 아마 풀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좋을 겁니다. 그거 전부 다 출제진들이 만들었던 건데 옛날에. 이제 지금 봐도 돼요. 왜? 옛날에 만든 거니까. 출제진들이 다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풀 테니까 그거 시대인제가 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쪽 아는 사람이 그거 자기한테 팔아내거든요.
그냥 안 팔았는데 그거한테 만들어줄게. 쌤 참 바보 같아. 그런 거 있으면 다 이게 컴퓨터 파일로 저장해야 되잖아. 쌤 파일 저장 하나도 안 했어요. 안 해가지고 집에 책으로 쌓여져 있어요. 다시 워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워드 칠 거니까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쳐가지고 한테 만들어줄 테니까 보면 돼요. 해볼게. 가다가 그럼 보기의 방식을 딱 봐요.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은 딱 줄을 끄는 거야. 자, 먼저 1차적 네모 1번 첫 번째, 자기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다. 근데 1차적은 1번 할 필요 없네. 관점이란 쉽게 말하면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래서 관점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소설은 뭐냐 물으면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대답을 다양하게 하겠죠. 비평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매우 영향력 있는 몇몇 관점으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비추. 이 말 뭐냐면, 야 소설은 뭐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관점은 진짜 많아. 하지만 역대 오랜 세월을 거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수많은 관점 중에 한 서너 개 정도로 통합이 되더라. 그 통합되는 관점이 뭐냐? 간다. 첫 번째, 그 통합되는 관점들 중에서 보세요. 소설은 그 당시 풍속을 지어나는 거라는 관점 있죠. 이게 무슨 관점입니까? 시판 중에서 무슨 관점입니까? 소설은 그 당시 풍속을 지어냈다.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그렇게 잡아낸 게 중요하죠. 이런 관점을 취하면, 자 보세요. 이런 관점을 취하면 외적 정보를 끌어들여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이끌어내는 거다. 이게 바로 외적 관점이다. 그거 골라봐라. 반영론적 관점 찾아봐라. 1번, 소설에 있는 데는 소설 속에, 잠깐만, 소설 속에 있는 등장인물과 대화를 하는 건데, 등장인물 간의 관계 밑줄, 주변 인물의 태도 밑줄. 2번, 그 등장인물과 등장인물 주변 인물을 말하는 거니까 이거 외적이야 내적이야? 내적입니다. 작품 그 자체만 따집니다. 2번, 소설은 근본 이야기니까 문장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거는 문장력, 속도감 적당, 이야기 이끌어내는 힘이 좋다, 감칠만 난다. 이거야 소설 그 자체. 절대 주제 관점, 내적 관점. 1번, 2번 다 내적입니다. 3번, 소설의 핵심,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다. 외적 갈등이 크게 없다. 그래서 소설의 묘미를 맛보기 어렵다. 이게 뭐야? 갈등도 심합니다. 소설 그 자체, 내적. 4번, 소설의 본질적인 기능은 작품이 제시하는 주제를 통해 깨달음을 주는 거야. 밑줄. 근데 이거는 가족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자 우리에게 보세요. 성찰의 기회를 준다. 누구한테? 독자에게. 이건 독자. 바로 수용론적 관점. 5번, 소설의 구조와 현실의 구조는 서로 닮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해방직구 반영론적 관점. 다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분 문제. 40분도 생각보다 어려워서 싶었어요. 쉽지 않죠? 자 근데 잘 봐. 발문 봐봐. 발문 물어보는 거. 발문이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 발문 잘 봐야 돼. 자 이거 푸는 방법 두 가지야. 첫 번째 뭐야? 그 본문에 기억이 있는 앞뒤 내용을 먼저 본다. 앞뒤 내용이 뭐야? 신기함과 경이로움을 주체하지 못해 당황했지만 그런 당황스러움과 아버지에 대한 거북한 마음이 뭐야?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 이런 느낌이겠지. 맞아. 맞죠? 대충 잡았죠? 네. 그러면 40번. 행동이나 어떤 사태나 감정이 은근히 조금씩 변한다. 이제 변하는 겁니다. 행동이나 감정이 조금씩 변하는 겁니다. 1번. 가만은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면요. 제가 어근을 이용해 볼게요. 어근. 가만의 어근은 뭐야? 가만이죠. 그럼 가만히 있는 것은 뭐야? 멈춰 있잖아요. 땡입니다. 2번. 너울너울은 뭐야? 제가 너울은 뭐야? 바람에 뭐야? 옷이 날리는 거죠? 땡. 어근을 이용해요. 스물스물은 뭐야? 또. 스물. 여기 있죠. 벌레가 기어 그런 느낌이에요. 좀 애매한데 3번.
4번 설며서 어디서 말이야 어근을 이용해봐 뭐 설며시 오케이. 이 문제는 뭘 묻는 문제냐면 어근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고도의 문제예요. 지금 문제하고 수업이 다른데 되게 잘 만든 문제인데 애들은 분명히 그냥 설명서 내가 가만히 저 집어넣어서 읽었을 건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어근을 활용해서 또 그 뜻을 좀 더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물어보는 제가 볼 때 되게 잘 만든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른은 말이 안 되죠. 우리